지난 5월 21일 MBC 대표 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을 통해 게임 중독이 질병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었는데요. 방송을 통해 주고받은 이야기는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잠깐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1980년대 후반에요. 우리나라 PC에서 그 PC 사용 용도를 그 순위를 한번 매겨봤거든요. 그랬더니 게임하는 게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게임이 정말 이제 산업화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게임을 육성하자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네, 말씀 끝나요? 네? 누구 논문을 보고 말씀하시나요? 누구 연구예요? 저희는 일반인이나 굳이 그 논문까지 그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게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먼저 연속성. 끝이 안 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했던 게임은요. 갤러그, 너구리 잡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환경을 빼고더라도 이제 그 게임은 언젠가는 끝나거든요. 요즘의 게임은 연속성이 너무 강해서 그 연속성이 중독성을 일으킨다. 그 부분은 교정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데요. 제가 일단 그럼 다시 말씀하시고요. 네. 내용만 들어도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이 느껴지던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은 유튜브에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WHO는 지난해 6월 게임 이용 행위를 정신건강질환에 포함시키는 제11차 국제질병 분류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다르게 봐야 하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5월 28일 WHO에서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질병 코드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만장일치 의견으로 통과됐으니 많은 국가들도 이런 고민을 했었나 봅니다. 아이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게임만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 굉장한 걱정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일부분은 생활이 힘들 정도로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성세대 대부분은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면 게임에서 빠져나와 잠깐 다른 부분을 살펴보고 합시다. 사람이면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에 빠져 살 수 있어요. 과몰입이라고도 하죠. 주변을 살펴보면 게임뿐만 아니라 낚시에 빠져 사는 분들도 있고요. 피규어 수집이라든지 다양한 취미에 깊게 빠져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중독은 문제가 없을까요? 없다고요? 인터넷이나 쇼핑이나 일 중독이요. 만약 그 폐해를 경험한다 칩니다.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딜까요? 그 범위는 자신입니다. 왜 그리고 자신이죠? 가족입니다. 근데 게임 중독은요. 타인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다른 중독들도 마찬가지로 타인한테 피해가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사건들이 있었던가요? 중독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근데 쇼핑 중독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코에 고는 코골이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말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네, 그 얘기 끝났고요. 그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네. 대도서관님 발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간이 가장 원래 자기 안전의 욕구나 생리적 욕구를 해결을 하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자아실현입니다. 성취욕이에요. 성취욕. 근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맨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을 받는데 거기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 과연 몇 %나 되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서 성취감을 느끼나요? 우리가 미국처럼 만약에 좀 일찍 끝나서 아니면 학교 스포츠라든지 일반 스포츠들이 좀 더 성향에 있다면 아이들은 스포츠를 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성취욕을 풀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곳조차도 없어요.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가야 돼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취미는 게임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게임을 하느냐? 레벨업이라든지 득템 같은 경우가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성취욕을 가장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아까 노가다라고 말씀하신 사냥을 했었을 때 레벨업이 오른다는 성취욕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더 좋은 아이템을 내가 고생해서 얻었을 때 성취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성취욕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우리 현실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걸 성취욕이 있게 만든 게임이 문제인가요? 학업으로 성취감을 가지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운동이나 다른 분야로도 성취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럴 시간은 없고 틈틈이 즐길 수 있는 취미라고는 찾아보면 게임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게임에만 빠져 사는 학생들은 국가에서 잘못한 걸까요? 그리고 국가가 게임 중독을 질병이라고 규정하면 과연 그런 모습은 없어질까요? 일반화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밖에서 유아들이
스마트폰을 쥐고 영상을 시청한다거나 게임을 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상이나 게임에 빠져있는 동안 부모님들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함께 게임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보시진 않으셨나요? 아이들이 게임만 한다, 부모님 몰래 몇십 몇백을 써서 돈을 써버린다, 과거 자신이 했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답답함만 토로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후 5월 25일 WHO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 분류 기준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효력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요. 게임 이용 장애는 651이라는 코드를 부여받았고, WHO는 게임 중독을 구분하는 기준을 3가지 정도 제시했는데요. 게임을 하는 시간이나 횟수를 통제하지 못할 때, 삶에서 게임을 가장 우선시하는 경우,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멈추지 못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봐도 구체적인 기준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질병 코드가 등록되자마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벌써부터 몇몇 한의원 쪽은 게임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는데,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때를 노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다분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등록됐을 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예견했을 겁니다. 게임은 하나의 종합 예술입니다. 수많은 인원들이 그래픽, 시나리오, OST, 시스템, 연출들이 합쳐진 노력의 산물이죠. 그들은 절대 질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은 애들이나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했던 기성세대들이 어릴 때조차 통제했던 저로서는 솔직히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바쁜 학창시절 동안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취미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공부 중독에도 과연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은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는데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의견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이상 영상을 마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